건강검진은 정말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검진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검진을 받을 때마다 새로운 병명이 추가되고 약을 먹어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강검진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불안과 걱정만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반드시 건강이 좋아질까요? 검진을 통해 작은 이상이라도 발견되면 우리는 즉시 치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잉 진단이 오히려 불필요한 치료와 약물 복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밀 검사를 권유받은 적이 있거나 추가 검사를 받으면서 부담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검사 비용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병원에서 권하는 검사가 정말 필요한 검사인지 아니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히 연세가 많아질수록 건강검진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작은 변화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건강검진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질병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검사가 이어지고 검진 결과에 대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과연 건강검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 혹시 건강검진 없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모든 검진을 받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꼭 필요한 검진만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까요?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이 검사가 정말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받아야 할 건강검진은 무엇이며 어떤 검사는 피해야 할까요? 오늘은 건강검진의 진실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은 조기 발견을 통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과잉 진단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건강검진이 정밀해지면서 아주 작은 종양이나 결절, 미세한 이상까지 발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작은 이상을 발견하는 순간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권유하고 결국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과잉 진단의 가장 큰 문제는 무해한 이상을 병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갑상선 결절이나 1cm 미만의 폐결절은 대부분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발견된 이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인해 수술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치료는 오히려 신체에 부담을 주고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정밀 검사는 방사선 노출을 증가시키고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암의 경우 조기 발견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암이나 갑상선암의 경우 매우 천천히 자라면서 평생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면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과잉 진단과 치료는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과잉 진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첫째, 증상이 없으면 즉각적인 치료를 하기보다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추가 검사가 필요할지 신중히 결정하고 의사에게 검사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들은 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큰 치료를 권유받았을 경우 다른 병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는 검사를 선택하여 불필요한 검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지 불안을 유발하거나 불필요한 치료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잉 진단을 피하고 꼭 필요한 검사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건강검진 후 처방받는 약들이 정말 필요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진 후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 등을 처방받지만 이러한 약들이 오히려 새로운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면 처음에는 증상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또 다른 약을 추가로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은 혈압을 낮추지만 어지럼증이나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위장약은 장기간 복용할 경우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처방받는 약의 개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60대 이상 환자의 70%가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80대 이상 환자의 절반은 10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을 많이 복용할수록 약물 간 상호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며 기억력 감퇴, 낙상 위험 증가, 신장과 간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필요한 약을 줄인 노인들의 건강 상태가 오히려 개선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약을 줄이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높아지고 소화 기능이 회복되며 활동량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약물 처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방받기 전에 반드시 의사에게 이 약이 꼭 필요한지, 얼마나 오래 복용해야 하는지 등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복용 중인 약을 점검하고 가능한 최소 용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약물 복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높다면 먼저 저염식과 운동을 시도하고 위장약을 복용하기 전에는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약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후 무조건 약을 복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태에 맞게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이 아닌 자연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선택입니다. 건강검진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지만 모든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검사는 신체에 부담을 주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과 같은 검사는 장을 비우는 과정에서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고령자의 경우 이러한 변화가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 민감도에 따라 위양성이나 위음성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병원 내 감염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동일한 기구를 사용하는 내시경 검사나 체열 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존재하며 대기실에서 장시간 머무르는 동안 호흡기 질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을 때는 위생이 철저한 병원을 선택하고 개인 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과정 자체가 신체적 불편함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압 측정 시 긴장하면 실제보다 높은 혈압이 측정될 수 있으며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의 불안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사 후에는 복부 팽만감이나 배탈, 조영제 사용으로 인한 신장 부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검사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짧은 기간 내 동일한 검사를 반복하면 신체에 부담을 주고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검사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진 주기를 적절히 조절하고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항목만 현명하게 선택할 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신체 건강을 체크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 후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작은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심각한 질환이 아닐까 걱정하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과도한 정보를 찾거나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흔히 듣는 주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이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 수치가 경계선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병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 속에서 약물 복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저하시켜 감기, 염증 등 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소화장애나 위장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진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과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작은 이상 변화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자체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건강관리법입니다. 건강검진은 조기 진단과 예방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이 반드시 건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과잉 검진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본 건강검진은 무료이거나 저비용으로 받을 수 있지만 추가 정밀 검사는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검진이 건강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정밀 검사가 건강을 지키는 필수 과정이라고 강조하지만 과도한 검사는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검사에서 애매한 이상 소견이 나오면 추가 검진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게 되고 이는 결국 의료비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검진을 받을 때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검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건강검진을 위해서는 국가건강검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가족력이 없거나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사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경우에만 추가 검사를 고려해야 하며 무조건 병원의 권유대로 검사를 받기보다는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실손보험이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종합검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비싼 검사가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신중하게 검진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후에는 단순히 결과를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결국 건강검진은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검진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키우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검진은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연령, 생활 습관, 가족력, 기존 질환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검사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검진을 줄이고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연령별, 생활 습관별 맞춤 검진이 필요합니다. 2030대는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중요하므로 혈압검사는 1년에 한 번, 혈당검사는 23년에 한 번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기능검사는 35년에 한 번, 흉부 X-레이는 35년에 한 번 시행하며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사를 3년에 한 번 받는 것이 좋습니다. 4050대는 대사질환 예방이 중요한 시기로 혈압, 혈당 검사를 매년 받고 위내시경은 2년에 한 번 시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심장 건강검사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35년에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여성은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검사를 2년에 한 번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60대 이상은 만성질환과 암검진이 중요하며 혈압과 혈당 검사는 매년 확인하고 꼴밀도 검사는 2년에 한 번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장 내시경은 5년에 한 번 받되 가족력이 있는 경우 3년에 한 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별로도 검진 주기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자는 PET-CT를 12년에 한 번 받는 것이 좋으며 비만이 있는 경우 지방간 검사 및 심혈관 건강검사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거나 만성 피로가 있는 경우 갑상선 기능검사를 2년에 한 번 받는 것이 추천됩니다. 운동 부족이나 관절 건강이 걱정되는 경우 50세 이후
꼴밀도 검사를 2년에 한 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진을 받을 때는 과잉 검진을 피하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질환은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이며 평소와 다른 증상이 지속될 경우 검진 주기와 관계없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건강검진은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고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건강검진을 현명하게 활용하려면 자신의 건강 상태와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건강에 대한 고민, 가족력, 최근 건강 변화를 정리하면 필요하지 않은 검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검진 전 의사와 상담하며 꼭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검사를 받는 것이 불필요한 검사와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검진 후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미한 이상 소견은 스트레스 받기보다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좋으며 추가 검사를 권유받더라도 필요성을 따져본 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질병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가족력도 없고 증상도 없는데 모든 암 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수치가 약간 변했다고 해서 즉시 치료를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건강검진 자체가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방사선 노출이 많은 CT나 MRI, 반복되는 내시경 검사는 신체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는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이점과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검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건강검진을 반복적인 패턴으로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년 같은 검사를 받기보다 필요에 따라 검사 주기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거 결과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다면 굳이 추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검진은 연례 행사가 아니라 건강을 체크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검진 전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의사와 상담하며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생활 습관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노년층은 신체 회복력이 떨어지고 특정 검사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검진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며 불필요한 검사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과도한 반복 검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전에 정상 판정을 받았다면 매년 같은 검사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장 초음파 및 혈관 검사도 과도하게 받을 경우 불필요한 시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경미한 혈관 협착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므로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생활 습관 개선이 우선입니다. 골밀도 검사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검사로 인해 불필요한 약물 처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장기 복용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전신 유전자 검사 역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 유전자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질병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력과 현재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전신 PET-CT 같은 종합암 검사는 불필요한 과잉 진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작은 혹이 발견되면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치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폐기능 검사나 폐암 검진도 증상이 없는 경우 정기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결절이 발견되면 불필요한 조직 검사와 재검사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간 생검 역시 간 수치가 약간 높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장 기능 정밀 검사 중 조영제 사용 검사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급성 신부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장 검사의 경우 캡슐 내시경이나 정밀 대장 검사는 변비나 혈변 같은 증상이 있을 때만 선택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뇌 MRI 또한 경미한 기억력 저하만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을 병으로 오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층은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신체에 부담이 없는 건강관리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한 검진만 선택적으로 받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검진은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검진 후에는 결과에 따른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정상 수치라면 건강 습관을 유지하고, 수치가 나빠졌다면 운동, 식단 조절, 수면 개선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한 숫자, 변화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12회 검사 결과보다 장기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야 하며,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더라도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원인을 점검해야 합니다. 검진 전 사전 준비도 중요합니다. 검진 전날 금식뿐만 아니라 복용 중인 약물을 의사에게 알리고, 술과 기름진 음식은 며칠 전부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부족은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며, 혈압 검사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진 기관을 선택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과잉 검사를 유도하는 병원은 피하고, 국가에서 지정한 검진 기관이나 의료진의 경험이 풍부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검진을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검진을 받으면 가족력 질환을 파악할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검진을 받으면 건강관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진 후에는 결과를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추적 관리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를 사진이나 파일로 저장해 두면 이후 비교가 용이하며, 이상 수치가 발견되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일정 기간 후 재검사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진 결과가 좋다고 방심해서는 안 되며, 비정상 수치라고 불필요한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검진은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참고 자료일 뿐이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 충분한 휴식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건강검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검진 자체가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은 생활 습관과 정기적인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단순히 병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진 후에는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 체크입니다. 혈압, 혈당, 체중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상이 있다면 검진 결과에 의존하지 말고 신속하게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해야 합니다. 검진 후에는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특정 수치가 높거나 낮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운동,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결과에 대한 해석과 필요 조치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건강관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정밀한 검진을 받아도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진은 건강을 지키는 수단일 뿐이며, 결국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본인의 꾸준한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검진을 맹신하지 말고 예방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은 건강 유지의 일부일 뿐이며, 핵심은 일상 속 건강 습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지혜의 관계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